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오늘 이재명 후보가 10대 공약을 발표하며 역대급 국정운영 청사진이 공개됐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헌재를 거치지 않고 비위검사를 파면하는 검사 파면제도 도입에 온라인 커뮤니티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껏 용가리 통뼈도 아니고 온갖 비리, 범죄를 저질러도 치외법관에 있던 검사들의 시대가 드디어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오늘 10대 공약을 발표하며 자신이 구상한 정권교체 뒤 국정운영 청사진을 공개했는데, 기본적으로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포함한 경제 이슈를 1호 공약으로 내세우긴 했지만 역시나 대한민국의 최정점 적폐, 법조, 사법카르텔 개혁도 강하게 부각했습니다. 민주당은 먼저 내란 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으로 민주주의 강국을 만들겠다며 검찰 수사 기소권 분리와 검사 파면제도 도입 등을 통해 검찰 권력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공약으로 선언했습니다. 검찰 수사 기소권 분리는 일전 보도됐던 대로 검찰을 기소청으로 격화시키고 수사 기능은 별도 기관인 중수청을 신설해 이관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검사 파면제도 도입입니다. 참고로 현행 검사징계법상 검사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5가지 징계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파면까지 포함해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현재 검사를 파면시킬 유일한 수단은 국회의 탄핵이고, 헌재가 최종 탄핵 인용을 해주지 않으면 검사를 파면할 방법은 없으며, 아니나 다를까 보복기소 안동환 검사, 천안 보약사건 무마 의혹 이정석 검사,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무혐의 관련 이창수, 조상원, 최재훈 검사까지 헌재는 단 한 명의 검사도 파면을 인용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행법상 파면이 아닌 해임 등의 징계 역시 검찰총장만이 징계를 청구할 수 있게 돼 있어 사실상 검찰총장과 검사들이 똘똘 뭉치면 검찰이 그 어떤 폐악질을 저질러도 검사직을 박탈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즉, 이런 법조 카르텔의 비호가 있었기에 검찰들은 겁도 없이 지금까지의 폐악질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좋은 시절도 이젠 끝입니다. 안 그래도 며칠 전 국회 법사위는 민주당 주도로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는데, 이는 앞에서 말한 검사징계 청구 권한을 검찰총장뿐 아니라 법무부 장관에게도 부여하는 법안입니다. 따라서 이번 이재명 후보의 검사 파면 제도가 도입되고 검사징계법 개정안까지 이재명 정권에서 통과되면 마침내 치외법관에 살던 검사들을 평범한 공무원의 영역으로 잡아올 수 있고, 특히 헌재 없이도 비위 검사들을 파면할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오늘 이재명 후보의 공약 발표에서 이 부분이 가장 시원했는데,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이뿐 아니라 최근 조희대가 스스로를 희생하면서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알려준 만큼 과감한 사법개혁 방안도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재판제도 도입, 대법관 증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등을 추진하고, 무엇보다 국민 참여 재판 확대를 통해 국민의 사법 참여를 넓히겠다는 방침입니다. 대법관 증원의 경우 일전 장경태 의원의 대법관 100명 증원 등의 법률 발의가 있었으니 이미 예상됐던 바이고, 정예능은 이 중에서도 온라인 재판제도, 국민 참여 재판 확대가 정말 핵심을 찌른 공약이라고 봅니다. 이 세상 모든 조직이 다 똑같겠지만 검찰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권한이 집중되고 그늘에 가려져 있으면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대법숙의 조희대를 비롯한 9명의 내란 대법관들의 사법 쿠데타 역시 그 누구도 자신들을 견제할 수 없는 걸 알기에 감행한 것일 텐데, 국민 참여 재판 강화를 통해 앞으로는 극소수 판사 개인 성향에 따라 재판이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라 보다 국민의 보편적 상식 내에서 판결이 나올 여지가 커지게 되는 겁니다. 또한 정청래 의원이 말했듯 이재명 후보만 광속 재판을 받으면 다른 국민들이 억울할 것이기에 온라인 재판 제도를 도입하여 재판 당사자들이 굳이 법원에 출석할 필요 없이 간편하고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공하는 건 너무나도 탁월한 공약이라 봅니다. 자, 역시 현 시점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답게 공약들의 디테일과 현재 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안들과의 연계성이 아주 돋보입니다. 감히 말해보자면 공약의 완성도나 효용성, 효율성 등에 대해선 더 이상 말하는 게 입만 아플 정도인데, 결국 우리가 집중할 것은 이재명 후보의 압도적 승리일 것입니다. 특히 이번 대선 구도가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이렇게 3자 구도로 확정된 만큼 이재명 후보가 나머지 후보들을 상대로 어떤 전략을 짜느냐가 중요합니다. 심지어 이재명 후보가 어떤 전략을 구사하느냐에 따라 향후 보수 진영 구도가 완전히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중요한 영상 보시고 오겠습니다. 김문수, 이준석 이제 두 네. 후보가 사실은 이제 보수 후보지 않습니까? 자, 이 구도에서 이준석이 훨씬 더 뜨겠습니까? 아니면은 김문수 후보가 훨씬 더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이재명 후보와의 대결 구도에서. 지금 이재명 후보가 50% 정도. 만약에 예. 김문수 후보가 여기서 좀 더 올라가면 30% 중반 될 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준석 후보 여전히 이제 공간이 이제 적은 부분은 있거든요. 이건 캠페인으로 이겨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이건 아마도 이제 이재명 후보 측의 캠페인 전략과도 굉장히 이제 맞닿아 있을 것이다. 맞닿아 있어요. 왜냐하면 맞상대를 누구를 해주느냐. 만약에 이준석 후보를 그냥 외면해 버릴 수가 있어요. 그것을 이제 이재명 후보 측의 전략적 판단이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이준석 후보를 존중해 주면서 거기서 이제 지지율이 올라가면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정체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략을 갈 것인지 아니면 김문수 후보 측과만 대결을 구도다라고 하는 캠페인을 할지 어떻게 판단하냐면 이번 주 정도의 흐름에서 이준석 후보 측으로 한번 가볼까 하는 기류가 형성되느냐 이것을 면밀하게 판단한 후에 아마 선택을 할 것으로 보여요. 알겠습니다. 정예능 생각에 이번 대선은 절대적으로 내란 세력 척결이 화두이기에 거기에 맞춰 이재명 후보가 내란으로 대한민국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또 이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지에 집중했으면 합니다. 괜히 이런저런 후보들 모두 포용한답시고 모든 공격에 일일이 대응하면 대선판이 혼탁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대선은 결국 윤석열의 내란으로 치러지게 되는 선거입니다. 따라서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대선 슬로건처럼 진짜 대한민국을 복원하기 위해서라도 대선을 지저분하게 만들려는 시도는 무시해버리고 정권 교체 후 변할 진짜 대한민국 청사진에 집중해주길 정예능은 기대합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